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비문학 제대로 읽기, 이 강좌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내신 시험에서 비문학 작품이 나오면 주로 뭐 인문, 기술, 과학, 예술 이런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수능에서 비문학 지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낯선 비문학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당당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비문학 지문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문학 지문은요, 배경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어려운 비문학 지문이 수능에서 나오면 언론에서도 난립니다. 그런데 비문학 지문을 읽어보면요, 낯선 개념이나 낯선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지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시험을 치는 그 순간에 학생이 제시문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지, 배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적냐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낯선 제시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인문, 사회, 정치, 과학, 기술, 예술 등 어떤 까다로운 지문을 읽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실제 기출된 수능 제시문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많이는 안 풉니다. 제시문 하나에 달려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비문학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자, 비문학을 접근하는 방법,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문학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비문학을 읽을 때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이해한 것으로 막 그냥 오해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해를 하죠. 텍스트를 자기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 제대로 읽기 강좌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낯선 인문, 사회, 정치, 과학, 기술, 예술 등의 어떤 비문학 출제 제시문을 놓고 어떻게 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필자가 쓴 것의 기준을 두고 차근차근 이해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익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그 강의의 난이도는 저는 중1에서 고1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1에서 고2 정도의 아이들이 그냥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재밌게, 그냥 지나가듯이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비문학을 이렇게 독해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비문학을 읽는 이유는, 첫째, 내 스스로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내신이나 수능에서 내가 어떤 비문학 지문이 나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안내하는 강의로서 비문학 제대로 읽기를 설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국어 비문학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비문학 제대로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문학 읽기 능력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안내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공부를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